일반조, 시니어조, 여자조 모두 3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9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백이 날일자로 나오니까 흙이 바로 민 것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네, 흙도 날일자로 나갈 수 있었지만 밀어 올리면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쪽에 붙이는 자리가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그렇지만 흙이 막상 견디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자세가 좀 더 튼튼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김채영 선수도 젖혀가면서 흙이 젖힌다면은 있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쪽을 주겠다라는 뜻인지 네, 이 편이 좀 더 유력하긴 하겠네요. 이곳을 둔 다음에 다음에 끊었을 때 단수를 치면 나가면서 흑돌이 단수가 되니까요. 자, 지금 서로 중앙 쪽을 누가 먼저 한 발짝 앞서가느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백도 이쪽을 뒀을 때 흑도 이곳에 단수를 하나 친 다음에 여기로 두면서 어차피 이쪽을 끊어서 두 점을 잡는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거는 뭐 백이 잡긴 했지만 뭐 집으로 한 5집 벌었을 뿐이지 전혀 한 것이 없고요. 흑도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이곳에 교환을 한 다음에 백이 늘 때 여길 살려 나가면 이거 막상 흑돌이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돌들이 다 살아간다면은 뭐 백이 일단 이 우변 쪽이 다 부서졌고요. 네. 그리고 이쪽의 백돌 또한 아직 못 살아 있죠. 그렇다면 흑이 단수치고 차렷을 했을 때 백도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쪽을 젖혀서 바로요. 네, 계속해서 막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흑이 이쪽을 끊고 수상전을 가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백이 패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백은 내수고요. 흑은 세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잡힙니다. 흙이 수를 늘리기도 힘들죠. 네, 여기는 뭐 한 칸을 뛴다고 하더라도 끼우면 수가 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단수를 치고 차렷을 했을 때 젖히고 밀었을 때 젖히면 흑도 일단 이쪽을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을 때 호구를 치는 것은 틀어 막아서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그러게요. 이거 흑돌이 잡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게 그냥 늘어두었습니다. 네, 어차피 중앙 쪽 두 점을 끊어가는 것은 뒤쪽에서 몰아버리면은 백의 입장에서 이 우변 쪽 이 백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그쪽을 밀어가는 것은 흑이 막상 여기를 늘어서 받아버리면 안 됩니까? 급소 자리인데요. 백도 그곳을 먼저 뒀으면 어땠을까요? 백의 입장에선 이쪽을 두는 것은 흑이 빈 삼각을 뒀을 때 일단 끊는 약점이 사라지니까요. 사라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막상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흑의 안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 우하 쪽의 백돌도 입구자를 두는 순간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어느 한쪽 중앙 쪽이 끊긴다면은 이제 백돌의 사활도 신경을 써야 되죠.
여기서는 흙이 뭐 중앙을 둘 수도 있겠지만 두 점 쪽을 연결하면서 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안영의 급소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흙도 늘고 백이 젖힐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를 당장 끊더라도 이 진행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백이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요. 한 점을 때려낼 때 이곳을 먼저 끊고 는다면은 단수를 치는 것은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빈 삼각을 두면은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젖힐 수가 없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틀어 막아서 지금 이 형태가 된다면 백이 우아 쪽을 받아야 되는데 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틀어 막더라도 백이 때려내는 것은 그냥 중앙 쪽을 받더라도 이 흑돌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도 아니고요. 뭐 잡는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이 두터워진다면은 상변 쪽이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백의 입장에서 지금 이 진행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흑이 늘고 젖힐 때 끊으면은 먼저 한번 단수를 쳐봐야 돼요. 단수를 치고 끊으면은 아까와는 다른 것이 여기를 끊고 느는 게 완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럴듯합니다. 두 점머리 아픈 곳이죠. 백은 빨리 선수를 뽑고 또 위쪽 흑돌을 공격하러 가야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수를 잡는 게 정말 급합니다. 중앙 쪽에 흑돌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순간 우변 쪽에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백이 마음이 너무 급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자리 글쎄요. 일단 느는 자리에 돌이 오는 순간 여기를 끊고 찝어서 백돌을 차단하는 수가 이제는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으면은 나가서 게다가 뭐 전부 다 요석들이라 이 돌들이 좀 흩어지는 것도 괴로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네, 그곳을 뛰어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우변 쪽을 두는 것. 지금 백이 이쪽을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틀어 막는 게 가능하다면은 이건 백의 입장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끊고 근데 끊는 타이밍 여길 단수 치는 게 문제네요. 그렇다면은 백도 이곳을 두고 흑이 이을 때 끊으면 단수를 치고 이거 백이 안 됩니다. 한 점을 때려내더라도 단수를 친다면은 이건 백돌이 갇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김채영 선수도 끊지를 못했죠. 무난한 한 칸 뜀을 선택했고요. 그런데 이 돌의 방향이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좌변 쪽에 있는 흑세력이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네, 좌변 쪽에 흑세력이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흑도 이 좌변 쪽까지 가기에는 일단 몇 걸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행마가 정말 중요하고요. 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에 돌이 왔을 때 상변 쪽에 젖히는 수가 된다면은 여전히 남아있죠. 네, 지금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한 칸 띄움으로 인해서 당장 깔끔하게 흑돌이, 이 중앙 쪽에 흑돌이 틀어 막히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돌이 왔을 때 다음에 끼운다든지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점점 이 모니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출입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되었는데요. 네, 김은지 선수는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했는데 일단 이쪽을 끊었을 때 흙이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끊으면 혹시 흙도 바로 상변을 네, 바로 상변을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백돌 전체를 다 잡기에는 아직 중앙 쪽에도 좀 터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백돌 전체를 뭐 이득은 볼 수 있겠지만 잡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우변 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백도 끊어 가겠죠? 자, 역시 중앙에 한 칸 띈 흑돌이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상변을 받았는데 이 상변이 놓여지고 나니까 AI의 변동 폭이 아주 커집니다. 네, 김채영 선수 당연히 중앙 쪽을 끊어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형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점이 잡히는 것은 눈에 보이고요. 집으로 그렇게까지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흑돌을 괴롭혔어야 되는데 이거는 흑이 이쪽을 늘어갈 수도 있고 단순히 호구를 쳐서 지켜둔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백돌이 못 살아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기에도 분명히 이쪽에 세력이 지금은 말을 합니다. 네. 이 우중앙 백돌 전체가 휘청휘청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김은지 선수도 호구를 치면서 백돌을 공격하는 쪽으로 두고 있고요. 아, 이거 김채영 선수가 중앙 쪽은 그래도 끊었어야 되는데 지금의 선택은 너무 아쉽네요. 중앙 쪽을 끊으면은 단수 치고 호구를 치고 바깥쪽으로 나오기에도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었거든요. 호구 치면은 단수를 쳐서 뒤쪽이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잊고 나서 그 다음에 단수를 치는 것도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치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때려내는 것은 우변 쪽이 훨씬 크죠. 또 패맛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 흑의 호구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호구를 치면서 백의 한형도 없애면서 이제는 백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입구자도 가만히 한 칸 뛰어나가기에는 너무 흑세력적으로 가기 때문에 좀 방향을 틀어보자는 뜻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흑이 한 칸을 뛰는 게 부분적인 형태는 가장 좋긴 하지만 뭐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변부터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붙여서 이 백대마를 공격하는데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변을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앙 쪽을 보고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여길 늘어서 두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네. 백은 입구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나중에 여기를 찝고 붙여서 흙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두터운 의미는 있죠. 오. 좀 더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반대쪽으로 붙였는데요. 네, 이거는 뭐 호구를 치면은 끊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고요. 이쪽을 젖힌다고 하더라도 역시 끊겠다는 뜻일까요? 네, 끊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백이 끊기지 않으려면은 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젖힐 때
같이 젖혀서 백이 끼우는 것은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여기를 끊으면은 그때는 중앙 쪽을 잡으러 가고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일단 하변 쪽에 손해가 크기 때문에 모험이기는 해요. 자, 백도 최대한 버텨가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 흑이 젖히는 것도 있지만 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아, 여기를, 여기서요. 네,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잡으면은 단수를 치고요. 때려낼 때 그냥 늘어서 버틴다면은 어찌됐든 이쪽에 끼우고 패를 하는 것은 패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은 우변 쪽에 사활이 또 걸리거든요. 이 두 점 쪽을 끊어서 살자고 하는 것은 물론 두 점은 잡겠지만 단수를 치면 우변 쪽에 걸리기 때문에 흑은 뭐 좌변 쪽이나 상변 쪽의 팩감을 이용을 해서 끊는 것도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지금은 끊질 않고 젖혀서 결국 처음 보여주신 그 붙이는 자리로 흑돌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네, 젖히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약간의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끊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 진행이었는데 지금의 선택은 조금 아쉽습니다. 흑이 좀 중앙이 호구를 차지하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느슨해졌을까요? 네, 근데 느슨해졌다기에는 중앙 너무 쪽에 두터움을 음. 쌓으면서 백도를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기 음.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뭐 끊어서 집으로 간다기보다는 백도를 심하게 공격을 하면서 승기를 잡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공격이 성공이 된다면은 이 편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네. 있겠죠. 백도 약점을 지키면서 흑 모양의 약점을 남겨둡니다. 지금 어쩌면은 생각지도 못한 대마 승부가 나오겠네요. 김은지 선수 설마 여기 하나 단수를 친 다음에 아래쪽으로 있진 않겠죠? 일단 여기 양단수는 피하는데 중앙 쪽을 끊겼을 때 포위가 안 되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포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을 늘게 되면은 뭐 세 점이 바깥쪽으로 탈출은 되겠지만 이곳의 백돌과 우변의 흑돌이 수상전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는 있고요. 끊었을 때 단수를 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찝어서 근데 이거는 흑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있게 되면은 여전히 붙이는 수가 남아 있죠. 이을 때 끊으면은 단수를 칠 때 이쪽 단수가 되니까 확실히 끼어 있고 나니까 약점이 좀 도드라집니다. 지금은 흑도 중앙 쪽을 이을 생각이라면은 굳이 끊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끊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려내는 형태가 됐을 때 이교환이 나중에는 백의 깔끔한 한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을 생각이라면은 끊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냥 있는 게 오히려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앙 백돌과 흑돌이 뭐 서로 무난하게 타개가 된다면 어떨까요? 네, 무난하게 타개가 된다면은 뭐 백도 충분히 집으로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상변 쪽을 두면서 집으로 버텼기 때문에 실리의 균형은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하변 쪽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서 정리가 된다면은 백이 남겠죠. 네, 그렇지만 흑도 공격을 하면서 이 상변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얻어내는 게 있다라고 본다면 흑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자, 어느 한쪽에는 약점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중앙 쪽을 깔끔하게 이은 다음에 백도를 잡으러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 잡으러 가는 수단들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수단들도 아니고, 또 근처에 또 흙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은 어찌됐던 집을 만들려면 여기를 이으면서 한 템포 늦춰야 되는데 그때 흑이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흑이 중앙 쪽을 씌워가면서 백도를 압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이 우변 쪽을 이으면서 한 템포 늦출 때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씌웠고요. 백이 나와주면 그때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이 나와준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이쪽을 끊어도 이거 백돌 잡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흑돌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전히 이쪽을 그냥 있는 것은 입구자로 차단을 했을 때 이 중앙 쪽에서 뭔가 백돌을 잡지 못한다면은 우변 쪽에 흑돌이 못 살아 있거든요. 끊었을 때 모양만 놓고 본다면 돌려쳐야 되는데 이거는 여전히 호구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붙이는 수가 남아 있고요. 끊으면은 밀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때려내고 흙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받으면서 버티겠다. 흙이 들여다볼 때 백도 바로 붙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이 점이 한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은 있고 나서 근데 이건 또 수상전이 백이 빠르겠네요. 이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점이 때려졌을 때 나중에 굴복하는 형태가 흙이 한 수 더 이곳을 잇고 나서 굴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상전이 이거는 백이 한 수 빠르겠네요. 그렇다면 끊어가는 게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 이 눈목자 사이도 약점이 있다고 봤을까요? 네, 김채영 선수는 입구자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 중앙 쪽의 흑돌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가면서 최대한 흐름을 타면서 연결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김은지 선수도 백이 아까 끊을 수 있었던 자리 이쪽을 먼저 잇는 타이밍이 나오기는 하네요. 이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한 수에 이 중앙 쪽의 흑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하변 쪽에 응수를 해야 되고요. 네, 어찌됐든 김채영 선수는 여기를 젖혀서 반발을 한다면은
이때 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도 가만히 늘었습니다. 지금도 끊어가면 안 되나요? 네, 언제든지 끊어가는 건 됩니다. 네. 지금도 끊어간다면은 충분히 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백은 위쪽으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 일단 이쪽 부근을 둔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돼야 되는데 젖혔을 때 네, 호구치고 어찌됐든 여기서 안형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돌들이 상변 쪽으로 향한다면은 상변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네. 자, 드디어 끊었습니다. 이때 흑이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김은지 선수가 일단 그쪽을 잇고 나서 백도를 공격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쪽을 끊기는 순간 이거는 승부가 됐어요. 흑도 삐끗하면 모양이 좀 안 좋게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응수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아마 두기사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을 텐데 김은지 선수 끊겼을 때 확실하게 응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흐름이 백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흑은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들여다본 다음에 찝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이어준다면 그때는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끼우는 게 찝는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있는다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들여다보고 찝는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거든요. 흑도 여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중앙 쪽에 호구치고 찝기에는 흑의 수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두기에는 백이 중앙 쪽을 끊어버리면 한 점을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백은 이런 데를 때려내면서 어차피 이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어서 수상전을 하기에는 단수를 친다면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아요. 밀었고요. 백이 한 점을 따낼 때 역시 여기서 호구는 좀 힘들다면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할까요? 네, 지금 때려낸다면 흑은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호구를 치는 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을 붙인다면은 이어야 되고요.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찝어야 되는데 때려내면요. 뭐 어찌됐든 흑은 중앙 쪽에 그러니까 찝는 걸로 이쪽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 교환을 하고 흑이 수를 메운다면은 백이 메우고 뭐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를 메우면 잡혔고요. 손을 지금 빼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상전이 백의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고요. 지금 우변 쪽에 흑돌을 잡으면서 백돌이 살아간다면은 이건 순식간에 형세가 기울게 되겠죠.
치받았습니다. 그건 이거는 김은지 선수도 흐름을 타겠다는 건데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여기 단수치고 이었을 때, 물론 이쪽을 그냥 이을 수도 있겠지만 호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중앙 쪽을 끊기면서 우변을 잡는 것은 지금 이쪽을 치받는 것과 중앙 쪽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봤어요. 덩치가 좀 달라졌고요. 이제 중앙 쪽을 흑이 단수를 치고 백이 이었을 때 흑의 선택인데요. 있는다면은 중앙 전체를 잡으러 가는 공격이 될 거고 호구를 친다면은 이제 타협을 생각하는 진행이 됩니다. 지금 단수 치고 이었을 때 과연 이어서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사가 몇이나 될지 궁금할 정도로 있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엄청난 모험이기는 해요. 왠지 김은지 선수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김은지 선수라면 충분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아무리 김은지 선수라도 그쪽을 있는 게 부분적으로는 있는 게 한 수 노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겠죠. 호구를 칠 때 그냥 이어만 준다면 좋을 텐데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지킬지요. 지금 호구를 친다면은 뭐 백이 이쪽을 붙이지 않고 이곳을 잇고 찝을 때 여기까지 이으면서 버티기에는 중앙 쪽에 흑이 응수를 했을 때 일단 이쪽으로 미는 것은 늘기만 하더라도 입구자를 둘 때 그냥 같이 따라 나간다면은 이거는 뭐 여기 약점이 있어서요. 뭐 상변 쪽을 둘 수도 없고 이거는 백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호구를 친다면은 아마 붙여가면서 반발을 할 텐데 일단 중앙 쪽에 백이 치받는 교환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 쪽에 덩치가 커진 만큼 우변 쪽이 잡히더라도 흑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었어요. 김은지 선수는 이어서 잡으러 갑니다. 이거 백돌이 잡힙니까? 자, 김지영 선수도 좀 당황하는 모습일까요? 네, 김채영 선수도 일단 호구를 치면 붙여서 타협하는 진행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 김은지 선수는 전체를 잡으러 왔어요. 여전히 이 중앙 대마 싸움이 어려운 바둑입니다. 지금 흑도 이 중앙 쪽에 돌들이 아직은 못 살아 있거든요. 이곳에 밀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은 여기를 씌운다면은 흑돌이 차단이 됩니다. 여기 두는 것은 또 들여다보는 수가 있죠.
지금 김채영 선수가 이곳을 단순히 나오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선택으로는 이쪽을 먼저 밀어보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백이 들여다보는 쪽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젖히는 형태가 기분이 좋은데 지금 여기를 교환을 한다면 흙 두 점이 가벼워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날일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미는 타이밍에 뭐 흙은 여기 나중에 들여다보는 교환도 있고요. 그냥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쪽의 연결 또한 뭐 백의 입장에서 확실한 것도 아니죠. 좌변이 언제든지 단수가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김은지 선수는 두 점을 가볍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지금 밀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두 점이 무거워지는 의미가 있고요. 김채영 선수가 막상 빠져나온다면은 중앙 쪽을 틀어막는 자세 또한 뭐 후계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밀고 받을 때 붙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세 점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김채영 선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공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AI의 저 판단은 아마 흙이 집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뭐 이 대마를 잡을 수 있는 확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대마가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은지 선수는 정말 거침이 없네요. 네. 이게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안 잡힐 것 같지만 무섭긴 무섭거든요. 네, 그렇죠. 대마가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상대가 극단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떨리긴 하죠. 네, 지금은 여기를 건너붙이는 게 일단 일감이고요. 흙이 나오는 것은 백이 나오고 끊은 다음에 중앙 쪽을 밀어버리면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느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앙 쪽에 흙돌이 걸립니다. 일단 먼저 밀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어차피 이렇게 밀어졌을 때 다음에 또 상변 흑도를 또 공격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근데 문제는 중앙 쪽을 흙이 세 점 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변 쪽에 뭐 이곳이나 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이곳의 흑도를 깔끔하게 받을 겁니다. 이쪽에 돌이 온다면 아무래도 상변 쪽에 뛰어 들어간다든지 피해가 생길 거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교환은 나중에 하는 게 좋았고요. 지금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흙이 상변 쪽을 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이쪽을 두는 순간 뭐 여기 하나 갈 수가 필요하다면 바로 상변 쪽을 둘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안영의 급소 자리였는데 네, 지금 김은지 선수 지금 타이밍에 호흡 치는 것 승부 호흡으로 보여지는데 타이밍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쪽을 단순히 끊어가는 것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찝고 백이 호구를 칠 때 끊어서 이 6점보다는 이 중앙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이것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이 여기 호구치는 교환을 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이곳을 찝고 여기로 찝으면서 다시 또 패를 하자고 하는 수단이 있어요.
결국 빈 삼각으로 받아두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앙에 호구 치는 교환은 꽤나 이득을 받습니다. 이제 백은 이 전체로 봤을 때 진짜 우변의 한 집만 확실한 상태이거든요. 네, 우변 쪽에 백이 먼저 둔다면 선수 한 집이 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쪽에 아직 돌이 없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한 집까지는 또 아니고요. 와. 지금 김은지 선수는 좀 더 흐름을 타보겠다는 건데 막으면은 끊어서 이었을 때 뭐 이런 데를 붙이면서 젖히면은 젖히고요. 뭐 어떻게든 선수로 흑돌이 연결이 된다면 여기 한 수 가일수를 했을 때 이 백대마 전체가 걸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 젖히는 수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 멋있는 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젖히는 타이밍이 괜찮아 보이네요. 백이 늘어준다면은 나중에 상변에 돌이 왔을 때 이쪽으로 받는 것이 백이 좀 자세가 애매하죠. 막는 것은 호구 쳐서 또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단수 치고 붙이는 수를 결행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에 흑이 젖혔다는 것은 뭐 단수 치고 붙이는 수 이외에는 뭐 다른 수를 둔다면 전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결행을 하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은 했는데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겠습니다. 이 활용된 돌을 어떻게 사용할지요. 네, 일단 붙이는 게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이게 온라인 대국이 아니라 실제로 대국을 한다면 김은지 선수가 뭐 상변 쪽을 두면서 계속해서 대마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김채영 선수도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시선으로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온라인 대국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눈치 싸움을 보는 재미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맛은 있긴 하네요. 김은지 선수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바짝 다가가서 바둑을 두더라고요. 네, 김은지 선수는 지금 대국하면서 자신이 모니터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두 기사 모두 뭐 엄청난 대마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정말 높기 때문에 네, 한순간도 바둑판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변 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입구자. 글쎄요,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가장 무난하면서도 뭐 안전한 수를 택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수로 인해서 뭐 상변과 그다음에 중앙 쪽 두는 것 맛보기로 하면서 승부가 그러니까 형세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수가 있는 수거든요. 뭐 이제 백의 중앙에 사는 건 뭐 문제는 없을 테고요. 네, 그렇죠. 중앙 쪽을 사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흑의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타이밍도 지금은 충분히 나옵니다. 백이 들여다봤을 때 흑이 빈삼각으로 받는 것은 여기를 또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여기를 선수를 해서 백이 받을 때 빈삼각을 두기에도 지금은 백이 먼저 찝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쪽을 들여다보는 타이밍도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죠. 여기서는 백이 한 칸을 뛴다면 가장 간명하게 사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찌르는 것은 이어서 쉽게 세 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둘 수가 있고요. 흑이 있는다면은 여기를 그냥 붙여서 한 칸씩 띄어져 있는 돌들이 다 연결고리가 되어 주겠네요. 네, 이쪽에 먼저 백이 있는 교환을 한다면 흑이 호구를 쳤을 때 물론 단수 치는 것까지는 선수로 교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의 연결이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붙인다면 흑이 호구를 쳤을 때 단수 치고 이 자리를 두는 게 흑의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단수를 치는 데까지는 교환이 되겠지만 이 장면에서 이쪽을 치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를 느는 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 잊고 나서 똑같이 한 칸을 뛰겠다는 걸까요? 네, 지금은 그냥 단순히 한 칸을 뛰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반대편으로 뛰는 게 가능하다면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곳을 흑이 나와서 끊는 것은 늘어서 중앙을 받을 때 단수를 치고 늘어버리면은 한 점을 때려내는 것과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 두 가지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우변 쪽에 흑돌이 걸리겠죠. 그렇다면은 아래쪽에 이쪽으로 한 칸을 띄고요. 흑이 이어서 받는다면은 입구자 교환을 한 다음에 쌍립을 쓰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백이 계속해서 끊어갈 수는 없겠고요. 뭔가 김채영 선수가 그쪽을 단수 친 것은 단순히 시간 연장책 느낌보다는 여기 둔 다음에요. 혹시 이런 데를 끊어서 대마 싸움이 된다면은 나중에 이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치는 게 언제든지 선수처럼 보이지만 그냥 중앙 쪽을 때려버려서요. 네, 물론 이 대마가 갇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죠. 그쪽으로 뛰는 것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일단 흑이 어차피 그쪽을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 자세가 될 텐데 한 칸이라도 옆에 돌이 놓아져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어찌됐든 흑이 공격을 심하게 하면서 백돌이 몰아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흑이 아까 이쪽 부분을 이어서 아래쪽을 두는 것과 대마를 공격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돌이 오면서 하변 쪽에 만약에 흑이 먼저 둔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틀어 막는 형태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냥 쌍립인데요. 흙이 차단만 놓고 본다면 한 칸 뛰어서 차단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쪽을 한 칸을 뛴다면 차단이 되는데요. 백도 늘어서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늘고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 단수 치면은 또 우변 쪽에 흑돌이 걸리고요. 흑이 여기서 받았을 때 나와서 끊는다면, 네, 어찌됐든 이 백돌은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집만 나면 되는데 한 집은 충분히 납니다. 자, 그렇다면 흙도 하변을 지켜주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호구를 치면서 백이 단수를 친다면은 그때는 잡으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 여기 나가서 이 한 점이 제압이 되는 순간, 집으로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집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수를 쳐서 다음에 입구자를 둔다면은 여기 백돌의 사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치고 백이 받을 때 상변 쪽을 두는 게 흑이 더 좋겠네요. 지금 김채영 선수도 단순히 연결을 해서 이곳을 당하고 상변까지 당하기에는 그거는 집으로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런 데 하나 교환을 하고 이런 자리가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면은 백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단수 치고 이 갈라가는 쪽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백돌이 살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승률이 흙 쪽으로 꽤 기웁니다. 네, 지금 여기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뭐 하변 쪽을 흙이 넘어가고 상변까지 흙이 둘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지금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나갔기 때문에 단수 치고 백이 손을 빼는 게 이쪽의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치중 가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그냥 틀어막는 것은 치받아서 이어야 되는데 느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오공도화의 형태와 비슷하겠네요. 네, 이거 백돌이 사활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백이 손을 뺄 수 있을지. 손을 뺀다면 패가 나는 거는 보이는데 깔끔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일단 김재영 선수가 거기를 교환하는 것까지는 선수고요. 흙이 빈상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쪽을 밀어서 받을 수도 있고 네,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받는다면은 다음에 찝어서 백도를 추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호구 쳐주는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흙이 응수를 다 했을 때 결국 우하기의 백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도 빈 삼각보다는 밀어서 받는 것이 이 백 모양을 좀 추궁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백이 선수를 잡으려면은 한 점을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에 호흡 교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때려내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 흑이 상변 쪽을 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둔다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때려내고 흑이 손을 뺄 때 백이 쪽을 찌르고 찝어서 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패는 흑이 단수 치고 이런 데를 젖혀가면서 패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패가 끝났을 때 이 백돌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 패는 백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 손 뺐어요. 이거 중앙 쪽 찝어가면은 괜찮나요? 중앙 쪽을 찝어간다면은 단수 치는 것은 이쪽을 단수 치고요. 그러니까 패를 때려내고 흑이 패감을 쓰고 때려낸다면은 이게 양패로 연결이 돼 있네요. 저는 여기서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화귀는 어떨까요? 괜찮나요? 네, 일단 궁금했던 자리죠. 그 자리를 두어 가면서 사실 여기의 형태도 만약에 패가 난다면은 그때는 또 이쪽에 양패가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양패가 있다는 건 패감이 무한대로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어찌됐든 지금은 김채영 선수의 위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이 사활만 조금만 더 견딘다면 이 상변에 백이 지킨 돌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해볼만 할 텐데요. 네, 이쪽만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면은 그래도 집으로는 백이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뭐 후반을 충분히, 그러니까 후반이나 끝내기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끝내기로 간다면 김은지 선수보다는 김채영 선수가 좀 더 정교한 느낌이거든요. 네, 문제는 흑이 치받았을 때 백도 이쪽은 꼬부리는 게 좋고요. 젖힌다면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빠지는 것은 그냥 끊어서 메울 때 아래쪽을 하나 빠져두고 이곳에 집을 파워한다면 이건 백이 잡히죠. 그럼 치받고 꼬부릴 때 젖히고 이을 때 이 자리를 둔다면 백도 이쪽을 먼저 두는 게 좋겠네요. 먼저 둔다면은 흑이 입구자를 두고요. 빠질 때 꼬부리는 것은 이쪽을 먹여쳐서 이거 부분적으로는 만약에 이쪽에 뭐 양패나 다른 것이 없다면은 거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아 쪽은 뭐 빅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는 나머지 큰 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상 귀 그리고 좌하 귀도 조금 비어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백이 좀 더 두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우아 쪽의 형태가 흙이 하나 붙이고요. 백이 늘 때 찝으면은 이 자리를 둬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빅을 만들고 이곳에 찝어서 양패 모양을 만들어 둔 다음에 이 패를 통해서 다른 자리에 패 모양을 만들면서 흙이 버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백이 괴로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양패의 부담이 흙은 아예 없는 패거든요. 네, 그렇죠. 백이 양패를 없애려면은 뭐 집으로 이득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수를 손해보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런데 흙이 그냥 붙이는 게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흙도 아까처럼 깔끔한 형태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찝을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 붙이는 자리를 다시 밀어서 백이 조금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백이 미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밀었을 때 흙도 이곳으로 잡으러 가는 게 안 되거든요. 뭐 단순히 일선에 빠지고 젖혀서 사는 것도 있고요. 네, 이곳으로 궁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은 먹여쳐서 때려낼 때 틀어막는다면 흙돌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네요. 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대마 싸움이 중앙전이 결국 서로 살고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흙은 이쪽에 빈 삼각을 둔 다음에 백이 꼬부린다면은 이곳에 교환을 하고요. 여전히 중앙 쪽을 찝어서 양패 모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김세영 선수가 이 바둑을 승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를 여기 지금 먹여치고요. 이렇게 따내지고 김세영 선수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쪽에 지금 패의 형태가 나중에는 백이 때려내고 이쪽을 이어서까지 정리가 돼야 이 바둑을 집으로 역전을 했을 때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패가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흙이 공배를 메우고 들어와서 이 패를 걸어간다면은 뭐 흙이 진다면 10집인데 이 백은 너무 크죠. 유명한 만년패의 형태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백이 빅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좀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보통 저런 만년패가 됐을 때 패를 해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바둑은 김채영 선수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저 패를 해소를 할 때까지
집으로 이겨있다고 하더라도 바둑을 이겼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김은지 선수는 쩌패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자리에서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패감이 많아진다면 언제든지 저패를 결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중앙 쪽 뭐 계속해서 양패를 만들어가는 모양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리고 또 큰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어디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 이쪽을 찌르고 깔끔하게 이 좌상 쪽의 형태를 정리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지금 여기가 이곳으로 꼬부리는 게 좋네요. 백이 들어간다면 때려내서 백을 빠지게끔 만드는 거죠? 네, 백이 만연패 형태를 만들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거 단수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패 형태를 만들어 둔 다음에 나중에 수를 조이면은 백이 때려낸 다음에 이거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네요. 이으면은 잡혀 있는 모양이니까요. 네, 백이 못 살아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흙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꼬부려서 패를 만들어 둔다면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건데요. 네, 끝까지 패감이 많아야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을 끼우는 것은 왜 안 찝죠? 뭐죠? 지금은 백이 정말 깔끔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느낌상 한 반수는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고요. 게다가 그 양패라는 형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꽤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양패의 가치가 한 반수 정도는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김은지 선수가 글쎄요, 지금 여기를 왜 끼워서 처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백이 이쪽을 꼬부리는 타이밍도 나오죠. 아까 찝었을 때 꼬부리는 것은 흙이 이어서 단수를 치는 것은 패를 이쪽으로 때려낸다면 이건 양패가 아니죠. 네, 김은지 선수가 지금 정교한 부분에서는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패 모양을 만들고 우악이 또 패 모양을 만들었으면 정말 괴로웠겠어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은 약간 반쯤 포기를 하고 바둑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두는 내내 괴롭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양패도 사라졌고, 네, 물론 우아 쪽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중앙은 백이 확실히 잘 됐네요. 네, 지금 흙이 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집으로 가서 집으로 이기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아 쪽의 패는 계속해서 노려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좀 노려보기에는
좌상일 때 흑돌이 깔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최대한 집으로 두면서 지금 그쪽을 꼬부리는 것은 위쪽이 좀 더 좋았죠. 네. 나중에 그 패 모양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좀 차이를 알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백이 밀어야 된다는 그 자리였는데요. 네, 그렇죠. 흑이 지금 밀어가면서 백이 치받아서 받을지. 네, 역시 치받아 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흑이 중앙 쪽이 깔끔하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리를 뒀을 때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젖히더라도 끊으면은 붙이는 것은 젖혀서 치받을 때 이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흑돌이 끊기죠. 그렇다면 흑이 과일수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네, 흑도 지금 타이밍 이쪽을 들여다보면서 백이 이어준다면은 네, 아까처럼 여기 단수 치고 갈라갔을 때 이곳에 눈 모양을 내서 이곳이나 이쪽에 눈 모양을 내면서 사는 것을 지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가 깔끔하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이거는 흑이 살아있죠. 딱 두 집이 났네요. 김은지 선수 지금 그쪽을 호구 친 것은 약간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 것이 여기 들여다봤을 때 차단하는 것은 젖히는 게 선수로 들으면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중앙 쪽이 차단이 됩니다. 이 좌상 형태는 정말 들여다보는 수가 약점인데요. 네, 언제든지 그쪽을 들여다보는 형태가 기분이 나빠요. 그냥 두는 것도 비슷한가요? 이것도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단순히 이쪽을 단수치고 한 칸을 뛴다고 하더라도 붙이면 젖혀서 대기 끊는 게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흑돌이 차단이 되죠. 흑의 입장에선 여기 들여다보는 게 언제든지 절대 선수여야만 흑돌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과연 나올지. 찔렀다는 것은 추가로 좀 약점을 노리겠다는 뜻일까요? 뭔가 노리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잡아주면 귀를 취하고 귀 쪽을 연결한다면 변 쪽을 뚫고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 우변 쪽에 단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뭔가 이 중앙 쪽을 강하게 두기에는 일단 백이 여기까지는 나중에 잡는 수가 있는 만큼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치받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이쪽 부근을 갈라간다면은 흙이 이런 데를 두면서 뭐 단순하게 안에서 사는 것은 또 여기에 백돌이 연결고리가 생긴다면은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백의 선택지가 많기는 합니다. 원래는 좀 반대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기를 그냥 들여다봐도 이었을 때 이쪽에 끊기는 것만 확실하다면은 백이 그냥 이 네 점을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점을 잡고 두 점을 잡을 때 그때 여기 중앙 쪽을 다 잡을 수만 있으면 백은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붙이면 젖혀서 끊을 때 치받으면은 여길 두는 것은 또 치받아서 흙이 끊을 수가 없죠. 네,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김은지 선수는 일단 귀 쪽으로 파고 들면서 아래쪽에 하변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앙 쪽에 백도 좀 얇아지는 의미가 있고요. 하변 쪽에 뭐 여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흙이 찔렀을 때 백이 치받아서 받아야 된다면은 흙이 그냥 단수를 치고 이쪽을 찌르기만 하더라도 아래쪽의 패를 백이 이기지 못한다면은 이곳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죠. 두 선수 저 중앙 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중앙 쪽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바둑은 형세 판단을 하려면 중앙 쪽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봐야 그때부터 형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선수들이 지금 계산을 하면서 수들을 선택을 할 텐데 지금은 정확한 계산보다는 아무래도 감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죠. 네, 지금 흙이 받아야 됩니다.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좌상 쪽에 틀어 막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흑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중앙 쪽이 백이 이득을 보는 진행이 안 나온다면은 흑이 집으로 할 만합니다.
뭔가 김채영 선수가 그쪽을 치받는 교환을 했다는 것은 흙이 있는다면은 중앙 쪽에서 공배를 메우지 않고 다른 쪽을 둔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둘 생각이었더라면 지금 이쪽의 교환은 전혀 그렇죠. 이득이 없습니다. 뭐 여기를 틀어막는다든지 중앙 쪽을 밀어간다는 건데 여기 밀어가는 것은 젖혔을 때 이건 다음에 응수가 잘 안 보이고요. 바로 막기가 힘든데요. 네. 그리고 이쪽을 막기에도 단수를 치면은 일단 백돌이 차단이 됩니다. 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 지금 이쪽을 두는데 이거는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이 살릴 때 아래쪽을 꼬부린다면은 차이가 크죠. 이곳을 이으면은 중앙 쪽을 깔끔하게 차단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아래쪽을 밀었을 때 손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교환이 대학수입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큰데요. 흙이 이제 뚫었을 때 104점이 단수가 된다는 것이 차이가 생기죠. 네, 그렇죠. 원래는 뭐 백돌이 깔끔하게 연결이었는데 지금은 흙이 백돌을 그러니까 하변 쪽을 둔다면은 백돌이 단수가 되면서 집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곳을 찌른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패를 결행을 했을 때 흙이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이곳을 하나 나가고 때려내면은 해소를 이쪽을 또 끊어서 할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김채영 선수 여기 교환은 이쪽을 치받을 생각이었더라면 당연히 안 했어야 됩니다. 이곳의 교환을 흙이 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가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집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흙도 이제 패를 지켜둘까요? 글쎄요, 일단 여기까지 찔러가면서 계속해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지금은 좋아 보이고요. 뭐 깔끔하게 밀어서 정리해서 바둑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뭐 미는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여기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백이 이어서 받아준다면은 뭐 이 교환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흑도 하변 쪽에 미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도 하변 쪽에 패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승부를 걸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 하변 쪽에 패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변 쪽을 이어서 이쪽에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 선택을 하기에는 흑이 하변 쪽을 또 두는 게 선수로 됐기 때문에 이거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변 쪽에 패를 들어가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김지영 선수는 혹시 좌하귀가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근데 이 좌 쪽은 잡힌다고 하더라도 하변의 패만 이긴다면은 백이 형세가 충분하거든요. 뭔가 김채영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의 패를 지금 들어가서 중앙 쪽의 패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변 쪽에 패를 해소를 한 다음에 또 여기까지 잡히면은 그게 개가가 불확실하다. 뭐 이런 뜻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하변 쪽의 패는 어찌됐든 이기기만 한다면은 되게 충분한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선 지금이라도 패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흙이 당장 끊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먼저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이 당장 끊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한 수 정도 노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패를 들어가지 않고 이 선으로 막았는데 이렇게 둔다는 건 하변 쪽에 그냥 자리를 잡고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변 쪽을 백이 살리겠다. 김채영 선수는 흙이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이었을 때 뭔가 다른 식의 방법을 흙이 취하는 것은 이 자리가 선수라는 거예요. 이쪽을 뒀을 때 흙이 치받는 데까지는 선수로 듣겠지만 어차피 일선에 빠지게 되면 흙돌의 사활이 걸리죠. 그렇다면 백은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겠네요. 지금 있는 방향이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인데요. 저도 공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흙이 끊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끊어만 준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있는 게 좋은 자리인데요. 문제는 흙이 여기를 지금 당장 끊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끊어준다면 단수를 치고 이 자리를 둔다면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네, 이렇게 두고 흙이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한데 흙이 여기를 때려내는 것도 선수고요. 중앙 쪽에 또 4점을 잡는 게 있죠. 여기도 선수고 이제는 백이 아래쪽에서 살아버리면 뭐 이쪽을 하나 밀고 젖혀서 살아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말이 안 되죠. 아까 그 참고도대로 거의 똑같이 갈 것 같은데요. 이건 흙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은지 선수가 끊어 갑니다.
네, 이거는 김채영 선수가 완전히 승기를 잡을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 어떻게 거기를 끊어갑니까? 지금 그쪽을 끊는 것은 안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내친 걸음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백이 정리하는 길이 네. 네, 김채영 선수는 단수를 치고 이제 좌변 쪽에 두 점을 때려내겠죠. 가장 확실한 것부터 계속해서 교환을 할 겁니다. 이제는 백에게 좀 어려운 길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전부 다 선수 교환에 마지막 중앙 백돌이 살아가는 것까지가 외길 수순이겠고요. 네, 지금 백이 두 점을 때려낸다면은 흑도 이어서 네, 물론 이제는 이쪽에 연결고리는 확실해진 의미는 있어요. 이곳을 두고 흑이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한데요. 백이 이쪽을 하나 밀고 젖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뭐 이어서 살아둔다면 이 흑이 또 우상 쪽에 젖히고 젖혀 있는 것까지 또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략 개갈 한번 해보면 5집, 8, 9, 10, 18, 28, 30 흑집이 30집이 조금 넘는데 백집은 17, 20, 22 벌써요. 네, 29, 30, 35 네, 반면으로도 백이 좋은데 네, 이쪽에 패만 없다면은 뭐 반면으로도 백이 남아요. 어떻게 보면 흑이 이 중앙 백도를 공격하면서 유일하게 얻어놓은 곳이 하변이었었는데 이 하변마저도 많이 깨졌거든요. 네, 그렇죠. 하변 쪽에 집도 다 부서졌고요. 귀 쪽도 지금 선수로 당하고 있고요. 네. 지금 흑이 백도를 끊어간 자리가 살아있는 백도를 끊은 거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요. 흑이 받지 않으면 또 다시 한 번 또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흑이 가일수는 해야 합니다. 네, 백이 빠지면은 보통 여기를 때려내서 맛보기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단수를 치는 순간 때려내면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밀고 이것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다른 식으로 받는 것은 백이 또 입구자로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곳에 돌이 있어야 나중에 백이 밀고 젖히고 부분적인 사활에 있어서는 이쪽을 찌르고 치중을 가면서 집을 다 없앨 수가 있는데요. 다른 식으로 받는 것은 입구자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래쪽에서 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괴롭네요.
흑이 아까 중앙에 양패 만들고 우하기 쪽도 빈 삼각을 반대쪽으로만 뒀다면 반대로 백이 이 정도로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흑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네. 김채영 선수가 오히려 지금은 손바람을 내고 있고요. 이제는 오히려 김채영 선수가 먼저 우아 쪽에 패를 들어가면서 패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집으로 전혀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먼저 패를 들어가겠죠. 정말 초반부터 생각을 해보면 뭐 백은 처음부터 좌변에 좀 집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흑은 이제 우하기와 하변 쪽에 집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곳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곳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물론 흑은 우변 쪽에 집을 부수긴 했지만 상변 쪽에 백집이 깔끔하게 났고요. 그리고 이쪽 한 점을 잡으면서 여기를 또 젖혀 있는 것도 지금은 또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뭐 집으로만 본다면은 백이 뭐 한 15집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변에 두 집을 내는 것과 그리고 하변에 한 집을 내는 것을 맛보게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김은지 선수도 이곳에 단수를 치면서 붙잡고 늘어져야죠. 네, 이 우아 쪽의 백 모양을 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먼저 먹여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흑이 메우려고 할 때 때려내는 게 한 팩감이라도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의 경우라면 있고 계속해서 백이 손을 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지만 흑이 다 메워졌을 때는 오히려 백이 중간중간에 패를 때려내면서 해소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역시 지금은 백이 먼저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위쪽 패를 잡아낼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지금 흑이 때려낸 곳으로 둘 수밖에 없고요. 아마 김은지 선수는 2패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둑을 둘 겁니다.
이 패라는 게 또 팩감이 있어야 계속 또 버티는데요. 이 정도의 모양이라면 백 모양의 팩감은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떨까요? 글쎄요. 별로 팩감이 많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 이쪽이 늘어진 팩이기 때문에 네. 단패면 또 올라도요. 네, 백이 뭐 적당히 두더라도 흙은 다 받아야 됩니다. 김채영 선수, 김은지 선수와 지금 후반부 대국 중입니다. 이제 많은 대국들이 끝났는데요. 잠시 후에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